지금부터 민선 8기 당진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2주년 기념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이제 시행정을 했는데요. 이제 2년 전에 취임식 할 때 제가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 진짜 발로 한번 뛰어봤어요. 열심히 한번 발로 뛰어봤는데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도 또한 후회도 있고 또 자부심도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열심히 뛴 결과 아까도 시민과 대화 때 얘기를 했는데 17만 인구가 50년 만에 이제 달성이 됐고 또 투자유치 한게 한 10조 정도 이렇게 물량까지 대기 물량까지 하면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이 주민등록 인구가 17만이지만 실제는 20만이 넘어요. 지금 당진에 원룸수가 한 3만 개가 되거든요. 3만 개. 2, 3년 전만 해도 원룸이 텅텅 비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꽉 차서 부족할 정도, 당진 시내도 80% 이상이 원룸이 차 있고 실제 유동인구까지 하면은 20만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이 당진은 제가 취임할 때는 절대 당진에 가지 마라. 인허가가 안 된다. 수도권 인식이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수도권식을 바꿀 거냐. 바꿔야 투자유치 기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를 없앴죠. 허가가를 없앤 이유 이제 대충 다 아실 텐데요. 허가가를 없애서 허가가 3배, 4배 정도 빨라졌죠. 빨라져서 당진이 수도권에서 투자가 하고 싶은 도시 이렇게 이제 변모가 됐죠. 그래서 기업들이 당진에 많이 투자를 했고 엊그제 이장호 대전 직할시장이 기자회견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2년 동안에 투자유치 1조 6천억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투자유치가 어렵죠. 투자유치가. 대전 직할시는 1조 6천억 했는데 지들은 대회까지 약 10조가 넘죠. 그런 걸 보면 당진이 얼마만큼 투자 유치를 잘하고 있냐 이게 이제 수치로 나오죠. 투자 유치가 되니까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겨서 당진이 인구가 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식당 주인들 얘기 들어보면 당진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타 지역보다는 당진이 행길 낫죠. 송산 같은 데는 예약 안 하면 들어가기 어렵고 이 정도로 당진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핫한 장소가 이렇게 되고 있고 변모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제가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당진이 지금도 전국에서 최고 잘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최고 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너무 늦어서 질의를 받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술을 먼저 드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소식과 상황을 말씀하시는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당진신문 진아영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당진신문 기자 진아영입니다. 예. 우선 취임 2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질의 두 개만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2040년까지 인구 30만 명을 목표로 지금 다시 재설정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 목표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진시 인구가 17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앞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출산율도 낮고 그 청년층과 외부 인재 유치가 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라고 할까요? 성과를 좀 눈에 띄게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30만 명 목표, 거기서 인구 유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병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의 성모병원하고 산재병원 모두 추진이 되면 지역 의료 인프라 확대나 뭐 좀 굉장히 그 인프라 확대에서 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성모병원 이전은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제철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산재병원이 되어야만 가장 좀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지금 산재병원 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현대제철하고 업무 협약을 맺기로 했는데 그 내부 사정으로 해서 지금 미뤄졌는데요. 지금 현재 협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인구 30만 가능한 건지 전략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지금 인구 늘린다는 게 진짜 어렵죠. 예? 시장군수 이렇게 회의 가보면 다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역 소멸, 인구 소멸만 얘기해요. 먼저 얼마 안 됐는데요. 농림부에서 농촌 협약 체결을 갔는데 헤드 테이블에 농림부 장관하고 저하고 앉고 경북 의성 군수, 전라도 영광 군수가 같이 자리를 했었어요. 근데 다른 얘기 없어요. 제가 취임해서 4,000명 정도 늘었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를 안 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얘기만 해. 예. 의성이 청년기금 100억 하고 있고 영광군이 청년기금 40억. 그게 뭐냐면 취업을 하면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줘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청년을 유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기금 없어요. 청년의 청자도 없어. 당진은. 예. 그만큼 지역 소멸도 심각하고 영양, 경상도 영양은 인구가 15,000명. 조금 있으면 소멸되죠. 없어지죠. 50% 이상 노령 비율이 되니까 그만큼 심각하고, 그 지방화시대 위원장 우동기 위원장이 영양 가서 민원실에서 1시간 있었대요. 1시간 동안 민원이 한 명도 안 오더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 시인가 갔는데 집회하러 막 주민들이 몰려온다니까 시장이 걱정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우동기 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행복한 소리 하지 마라. 타식은 전부 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때문에 난리인데 무슨 데모 온다고 뭐 걱정하고 있냐.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전국이, 부산도 인구 소멸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면 통계로 보면 작년 통계로 보면 사망자가 1,500명, 출생자가 800몇십 명이에요. 600명이 줄죠. 그런데 인구는 늘었는데 그게 뭐냐, 일자리 때문에 늘죠. 일자리. 그래서 앞으로 지들이 해야 될 일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솔직해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거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도 당진이 충남에서 출생률 1위예요. 당진이 출생률 1위. 그러면 출생 가지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오야죠. 수도권에서 인구를 뺏어오려면 기업시 투자할 분이 없죠. 그래서 제가 최고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게 기업시 투자유치. 그래서 10조 정도. 지금 10조 계획된 게 투자가 다 되면 엄청난 일자리가 늘죠. 지금 보면 저희들이 기업지 투자유치 할 때 항상 지역 주민 30% 이상 고용, 또 지역 기업 버스
30% 이상 이거 넣어가지고 지역에 함께 살 수 있고 있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성산 같은 데 가보면 원룸 단지 가보면 한번 보세요. 가서 사람이 막 와글와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2, 3년 전만 해도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드론 15개 업체가 당진 오면 성문에 드론 특화 유투단지를 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병원 문제는 사실상 이 성모병원은 어려워요. 제가 대전교구 교부장을 만나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생각드리고, 결론은 교부장이 1안, 2안, 3안 만들어서 저한테 통보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통보가 없어요. 자기들이. 교부장도 뭐라고 하냐면 성모병원이 이전한 게 일찍으로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오면 카톨릭에 문제가 있다. 위신에. 자기들이 했으니까 또 하자니 돈이 없다. 이 카톨릭은 그거더라고요. 예금을 안 해놓더만 그 해에 나오는 거 가지고 그 해에 다 써버려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더라고. 기금 이런 거를 마련해 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서 해야 되잖아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니까. 종합병원 하려면 비용이 1,000억 정도 들어가죠. 1,000억. 시설비 600억. 이 자재, 기기, 의료기기 400억. 해서 1,00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1,000억을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자기들 이 전문가 집단을 해서 토의를 해서 1안, 2안, 3안에서 어떤 안을 할 건지 우리한테 통보를 주겠다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근데 여기 병원장이 다니면서 이제 어렵다 했죠. 조합도 만났고 우리 보건소도 만났고.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어요. 제가 시장 결제해서 교구한테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계약이 다 됐잖아요.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 계약 이행 안 하는데 다른 제재가 다 들어가요.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성모병원에서. 그래서 그 이행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어요. 공문을 받아서 할 건지 말을 건지 통보를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들 액션을 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제철병원은 현대제철에서 지금 거의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 선정된 병원하고 협약 중이에요. 협의 중에 과는 몇 개 과를 할 건지 또 병상은 몇 개 병상을 할 건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시해오고 또 다시 협의를 할 거예요. 그 현대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MOU 체결은 그거예요. 작년에 이제 제가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하고 11월 달에 만나서 확정을 했어요. 자사고 종합병원 하기로. 사실상 15년 동안 2007년도에 정몽구 회장이 와서 약속한 사항이에요. 정몽구 회장이 민중기 군수 있을 때 군수실에 와서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5천억인가 그때 전 기억이 확실히 아는데 지역 협력 사업을 하겠다.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자동차 그룹에서. 뭐 그런 이유는 뭐 기재긴 장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않고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병제 과장이기 때문에 과장 중에 한 명만.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알죠. 그래서 15년 동안 못 온 거 왜 현대에서 왔냐. 누구와 얘기한 적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허자가 얘기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현대한테
왜 정문구 회장, 선대 회장이 약속한 거 지켜라. 그래서 작년 11월 때 전격 합의가 됐고 12월 18일 날 MOU 체결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하기로 했는데 간부공무원끼리 만나서 현대차 간부하고, 근데 그 전에 안동일 대표가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그만뒀죠. 그만뒀고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약속사항은 현대에서 지킬 거다 그랬고, 서 대표를 제가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을 때는 예의상 첫 만남인데 그걸 지켜라고 어떻게 예의상 하질 못하죠. 그래서 첫 만날 땐 얘기를 안 했고 전화로 얘기를 했죠. 전화로 병원 오고 또 자사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하면은 이 규모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MOU 체결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예, 커피뉴스 이은상 국장님. 네, 오랜 시간 이렇게 밑에 시민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 10조 넘는 부분을 앞으로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제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제 손을 맞추셔야 되고 그거를 맞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더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위공모제 얘가 잘 이제 처음엔 되다가 이제 지금 폐지되고 7급 이하 전문가 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 잘 진행될 건지, 그리고 먼저 이제 취임하실 때 원스톱 행정 밀고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조금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당지 실평 아마존 영어촌 관광 휴양 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이 한 번에 나질 않고 단계별로 지금 준공 허가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해당 과에서 물어보니까 애초 계약 단계부터 그렇게 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타 업종이나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유치 전문성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정책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번에 드론 같은 경우도 투자정책관 김진웅 씨가 이제 한상 그쪽에 많이 관여했고 미국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제가 심천을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 심천의 한인 회장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초대 한인 회장이 중국 드론협회 회장 양진차이고 20년 지기예요. 20년 지기. 지들이 뭐 양진차이를 어떻게 알아요? 양진차이가 이틀 동안 오는데 20년 지기인데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호텔에서 저녁에 만찬을 해줬어요. 만찬을 해줘서 그때 보니까 띠가 저 같아. 양진차이 양력을 보니까 중국에 띠가 있냐 이때. 그래서 당신하고 띠가 같으니까 친구하자. 그래서 이제 친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책관의 노력이죠. 정책관의 노력에서 이제 그 중국 드론 업체가 당진에 와요. 10만 평에 이제 그 제가 설명하려고 한참 걸리는데 생략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인력 풀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고 전방위적으로 뛰어야 돼요. 제가 직접 그룹 회장들 만나러 직접 다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뛰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뛰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가 최고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아마존 관계는 사실상 그 아마존이 단기간에 다 됐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아마존 대표가 전체 병원장이에요. 크게. 그래서 지금 전주, 완주에 하나를 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를 하고 있고 최단기간에 이걸 했죠.
시의 단기간에. 그래서 그 아마존 대표가 전주 시청 또 전북 도청에서 뭐라고 하냐, 당진 시청 요만큼 좀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준공식 할 때, 개장식 할 때 전북 도지사 부인이 왔더라고요. 부인이 왔고 JTC인가 JWTC인가 방송사 대표도 왔었고, 그 도지사 부인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시장님 자기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하도 얘기를 당진시청이 너무 빠르게 잘 해준다 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서 어렵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방송사 사장은 뭐라 하냐면, 전주시청이나 도청에 와서 저보고 특강 좀 해달라고 하길래 좋다 가서 해주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만큼은 이제 빨리 해주고 하는데, 사실상 4차선의 진입도로가 안 됐었어요. 진입도로가 인허가가 예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존에서 신청했다가 부결됐어요. 부결됐고 또 시에서 신청하는데도 안 돼. 못 해준대요. 그래서 좋다. 그럼 내가 가겠다.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예산 국토유지관리사무소가 뭐가 걸렸었냐면, 보글리에 이제 물류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국도하고 접합선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신호등으로 온대. 신호등을 하는데 그거를 인터체인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근데 예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가서 제2차관 만나고 도로국장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협의가 끝났죠. 그러니까 예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시장이 온다는데 안 되면 또 제가 국토교통부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제가 간다고 해서 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 빨리 돼서 이제 했는데, 사실상 그 인허가 관계는 거기가 이제 농촌 휴양 단지로 돼 있어가지고 그 법령에 맞게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뭐 우리가 불이익을 줄 리가 없죠. 거기 그 캐러반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준공이 안 나고 연말이나 이 정도에 준공이 날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계별로 오픈하는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거는 법에 의해서 해주는 거니까, 그게 법에 개별법으로 돼 있는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관광 그게 아니고 농촌 그게 뭔데? 그 인허가 제목이 뭐죠? 농촌 휴양단지도 있죠? 예. 관광이 아니고. 이제 휴양단지 관련 법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제 맞춰주면 우리가 인허가 해주는 거니까, 그건 뭐 되는데도 우리가 안 해줄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최대한 빨리 해준 거고, 빨리 개정이 됐죠. 또 시대가 아까 당진 시대 이재 기자님.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이재 기자입니다. 저는 빠르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그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그렇게까지 그 도움을 주고 인허가를 위해서 그렇게 뛰셨는데 그 지역민 할인이 안 돼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대규모 축산단지 관련해서 지금 대책위에서 그 김대영 지사를 만났는데, 그럼에도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굳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식적인 그 반대 의견을 좀 표명을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엄소공원을 계속 공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향후 그 예산 문제나
그리고 그 농림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아마존 그 할인 관계는 제가 듣기로는 현재도 할인하고 있어요. 예. 예, 입장료가 2만 원인가요? 2만 원 받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지금 오픈 기간 할인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싸게 2만 원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서 이제 개장식 할 때 그 대표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라운딩 하면서 대표님 지역에서 이런 여론이 있으니 지역 주민에서 할인 좀 해주시죠. 그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최대한 지금 싸게 받고 있다. 2만 원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워터파크 같은데 상당히 비싸요. 비싸게 하는 대신에 이제 할인 이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지역 주민인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최대한 싸게 받으니까, 예, 왜냐하면 데이터가 중요하죠.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죠. 다른 지역도 싸게 DC 해주면 당연히 우리도 지역 주민한테 DC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거기가 이제 식당이나 여기서 100% 쓰는 게 아니고 먹거리를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먹거리를 가져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들이 협약을 한 게 농산물은 100% 당진 거를 쓰기로 했고, 축산물 고기도 100% 당진 거를 쓰기로 해서 MOU를 체결했고, 현재도 100% 지역 거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단지는 아까도 시민들한테 얘기했는데 저도 절대 반대. 사실상 제가 옛날부터 다 반대 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시하고 협의한 게 없어요. 하나도. 자기들이 용역 발표한 거예요. 시하고 협의도 없이. 용역 발표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읍면 순방 때 성문서도 반대한다 있고, 당진 3동에서도 절대 반대한다 있고, 송산서도 절대 반대한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했고 언론이나 어디서 물어보면 나는 절대 반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또 축산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저한테 공문이 왔어요. 시한테 공식 입장을 밝혀라. 그 공문이 왔어요. 와서 축산과에서 국장 전결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얘기하길래, 야 무슨 국장 전결로 해. 시장 결재 받아. 내가 문구 적어줬어요. 절대 반대한다. 그거를 강조해서 제가 썼어요. 그래서 축산 반대 대책위원회도 공문으로 절대 반대한다 통보를 했어요. 통보를 했고, 그게 이제 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항이 들어가니까 도청 축산과장이 저를 만나러 온대. 그래서 제가 오지 마. 왜 오냐? 오지 마. 안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무수석? 도지사 정무수석이 비서실에 와 있어요. 통보도 없이. 와 있는데 안 만나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들어라 했지. 들어라 해서 제가 뭐라 했냐. 에? 시민 전체가 지금 반대한다. 에? 서명 받고 있고 시민 전체가 반대한 걸 지사가 어떻게 하냐. 하지 마.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똑바로 좀 직언하라고 그랬어요. 막말했어요 제가. 그러고서 농림부에 얘기를 했어요. 농림부 기반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절대 변경해 주지 마라. 그게 이 간척지 기본계획에 소만 축산단지에 소만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 하려면 돼지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야 돼. 고시를. 근데 농림부에서는 뭐냐?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커요. 주민이 반대하는데 지역 수용성도 제로인데 변경이 돼요? 안 되지. 농림부 과장도 답변이 뭐냐?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데 지역 수용성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변경할
가능하지 않다. 이거예요. 농림부 입장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최종 아무리 국가나 도에서 하고 싶어도 건축허가 누가 해줘요? 건축허가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돼요. 건축허가 없이 축산단지 할 수 있어요? 시민이 반대하는데 시에서 해줘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걸 왜 해?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사가 오면 시민이 반대하면 않겠습니다. 할 공산이 커. 제가 볼 때. 아무리 자기가 강행한다고 싶어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사님도 못할 거다. 당장 와서 발표할 거 같다.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현재 용역이 2가지가 하고 있는데요. 내년 6월에 끝나요. 용역이 끝나면 이제 토지를 살 수 있어요. 토지를. 그래서 협의 취득이 가능해요. 수용하려면 또 계획이 지정이 확정이 돼야 돼요. 도시계획 지정이 확정이 되면 이제 협의 취득이 아니고 수용이 가능하죠. 내년 6월 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들어갈 거예요. 감정평가를 들어가서 협의 취득 할 계획이고, 협의 취득이 다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토지 구입비를 약 150억 정도 저희들이 수립해서 일단은 추진할 계획이고요. 재원은 사실상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는데, 사실상 아까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지금 너무 늦었어요. 이게 정주 여건이 없으면, 지금 16,000명이 당진에 직장 다면서 외지에 주민등록 뒀잖아요. 그 사람들 표본조사 해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정주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외지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주 여건을 안 해놓으면 천안산 고속도로 개통되면 20-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해. 그러면 다 뺏겨요. 우리가 아무리 기업체 투자업체 해본들 의미가 없어. 다 뺏기는 거. 당진에 살 수가 없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요. 다 인구 뺏긴 다음에 지금 선제적으로 안 해놓으면 앞으로 인구 다 방출이 된다. 불을 보듯 뻔해요. 그래서 자사고 해야 되고 병원 해야 되고 정주 여건을 해줘야 명품 도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도 한 게 있어요. 도쿄 옆에 소도시가 인구가 계속 늘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 정주 여건이 됐기 때문에 큰 도시에 안 살아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도시가 그 일환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 이런 게 있어야 시민들이 가서 애들하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해주죠. 지금 삼선산 수목원이 인구가 방문객이 계속 늘어요. 전국의 수목원은 계속 줄어요. 방문객이. 근데 특이하게 삼선산 수목원만 들어. 왜? 당진에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삼선산 수목원이 아니에요. 말은 수목원이지만 실제는 수목원인 게 애들 놀이터예요. 그렇게 변명한 거를 빨리 당진 시내에 해줘야 된다. 그래야 외지로 방출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은 지금 기본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재원은 어떻게 하냐? 재원은 제가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현대제철에서 200억을 줘서 청소년 실용관을 해주기로 했어요. 200억.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200억을 받아서 실용관을 한대. 그럼 국비 받질 못해요. 그거로 딱 끝나. 민간 투자를 받으면. 그래서 왜 민간 투자를 받냐? 국비를 받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 되는데. 그래서
국비를 받는 거로 해서 현재 국도비가 100억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100억을 세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철 200억을 호수공원에 쓸 수가 있죠. 또 이 가스공사 지원 금액이 240억 주기로 해서 미리 성문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억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또 한국전력에서 250억이 있어요. 한국전력. 그것도 제가 취임하니까 예산이 편성해서 썼어요. 예산에 250억이 써있어. 돈은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예산은 썼는데. 그래서 그거 결산을 하고 또 삭감을 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런 예산이 쌓이면 600억이 넘어요. 600억이 넘기 때문에 재원은 크게 걱정 안 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협의는 이미 농림부에 협의를 거쳤어요. 거쳤고 제가 농림부 농직과 이런 데를 많이 가요. 한 3번, 4번 가서, 왜냐면 우리가 투자협치, 기업체 아무리 흔들 농림부 협의 안 거치면 산단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쟤들이 다 제가 일부러 가서 거기 가서 인사하고 그쪽에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순조롭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한 번 정도만. 아니 더 예, 어차피 내가 늦게 왔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전일보 최진영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핫했던 게 이번 인사거든요.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른 건데, 연공서열도 있고 인사 고과수용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장님 4번의 인사를 했는데 인사 원칙이 어떤 것이며, 만약 남은 2년간 인사 방향을 좀 제시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인사 원칙은, 정답은 그때그때 변합니다. 왜냐면 인사 그래요. 인사가 한 가지로 가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 인사 제도도 그래요. 인사 제도도 이렇게 제가 30 몇 년 근무하면서 보면 자꾸 변해. 한 몇 년간은 이 원칙의 A로 가다가 또 몇 년간은 B로 가다가, 왜냐하면 한쪽으로 가면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인사 시스템은 항상 바꿔줘야 된다. 제 지론이에요. 그래야 직원들이 일을 해. 만약에 연공서열로 오잖아요. 연공서열로 오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나야 진급할 텐데 신경 안 쓰죠. 윗사람한테 이것만 잘하면 돼. 예? 패스 안에 들어오면 왜? 과장, 국장이 연공서열 정하잖아요. 배점을 주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취임해서 근평을 했는데 근평서로 갖고 와서 서열을 매겨봐. 13단계가 떨어져요. 13단계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인사팀한테 이 사람이 왜 13단계 떨어져? 5단계 이하 떨어진 사람들 이유를 설명해. 했어요. 인사팀이 설명을 못해.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사가 개입된 거죠. A라는 사람이 13단계 떨어졌어. 왜 13단계 떨어졌냐? 이유를 대. 이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13단계 떨어졌어? 이유를 못 대잖아요. 사가 개입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인사팀한테 그랬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다시 실과장들한테 가서 이 서열 좀 조정 좀 해봐 했어요. 했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 우리 고유 권한인데 왜 타치하냐?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한테. 우리 고유 권한인데. 그러면 그 연공서열이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그 연공서열대로 제가 인사를 해야 될 의무가 없죠. 저도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 있어. 과장들만 고유 권한 있는 게 아니고 시장도 인사권자 고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일례를 작년 대부지 산불 났을 때 10명
사무관 예고를 했어요. 10명. 사무관 예고를 해서 직렬별로 몇 명씩 사무관을 진급시키겠다. 예고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때마침 이 산불이 나서 비상근무 명령을 했잖아요. 비상근무 명령을 했는데 묘하게 이제 새벽 2시 반에 끝났어요. 명단을 고생해서 직원들한테 그냥 보내긴 참 제가 너무한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받았어요. 그때 예고한 거를 이제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명단을 보니까 예고한 직렬 10명이 명단에 없어. 한 명도 없어요. 놀랬죠. 제가 그랬어요. 과장들한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당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줄 사람들인데 비상근무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 또 사무관이 60명인데 사무관 이상이 비상근무 나온 사람이 10명 뿐있어요. 12명, 13명 제가 보니까. 예? 이게 시스템이 마이너 되는 거예요? 예? 인사 시스템이 완전히 죽은 거죠. 이 시스템을 제가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제 원칙대로 해야죠. 그래야 조직이 살죠. 그래서 이제 이러는 사람 위주. 저는 이러는 사람 위주로 인사를 해야 당진시가 산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일보 최근석 국장.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기간동이라 지금 청문회 LNG기지 그 준설터 관계를 그 평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 당시 시민의 그 입장인데 그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예. 준설도 문제는 제가 취임을 딱 2년 전에 하니까 그 흙이 준설도가 평택 한 배후 단지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LNG 그 가스공사 부사장을 오라고 했어요. 사장한테 얘기 오라고 좀 묻어고 부사장 오라고 해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평택항 기지로 간다. 특이할 장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좋다. 그러면 평택한테 땅도 뺏겼고 당진 시민 입장에서는 준설토가 평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나 시장 그만둬야 돼. 난 한 톨도 못 줘. 그러니까 당진에다 하시오. 그렇죠. 못 보내. 그랬어요. 그래서 협의한 게 친송공간 또 수소 암모니아 보드. 그래서 200만 누배씩 양쪽 400만 누배. 발생량은 한 640만 누배 이 정도 돼요. 그럼 우리가 준설토로 활용하고 남는 준설토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상 친수공간을 이제 99대 1 600억을 가스공사에서 대라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잖아요. 최현재 회장하고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사인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하부시설, 상부시설로 나눠지는데 이 21년도에 친송공간에 대해서 용역 준 게 있어요. 그때 해수부 또 이 평택 항만청 다 동의한 사항이더라고요. 참석도 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이제 이상이 없어서 이제 그 기본계획 그거를 구역계획 변경계획 경미현상인데 그거를 했는데 이제 인사발령에서 바뀌었어요. 해수부에서 바뀌다 보니까 이제 3가지 보완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상보고 같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이제 보완상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죠.
그 민간 투자자가 이제 우리가 구해서 민간 투자자를 삽입해서 변경 허가를 이렇게 받는 절차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가스공사에서 용역을 중단시켰어요. 그 친수공간을 매립을 하려면 8가지 용역을 해야 돼요.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8가지 해야 되고 그 비용이 19억이에요. 그래서 19억을 8가지 용역에 가스공사에서 용역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가 해수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중단을 시켰죠. 그래서 얘기가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가스공사 본부장 오락했어요. 본부장하고 건설사업단장 오락해서 건설사업단장은 지역업체를 잘 안 쓰잖아요. 뭐 핑계대고 그래서 지역업체를 무조건 써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부사장한테는 본부장한테는 친수공간을 빨리 해다고 최현재 사장한테도 먼저 상량식 할 때 최현재 사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친수공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체크해다고.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에서 다시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강행을 해야죠. 강행을 하고 엊그제 어기구 의원, 농해수 위원장하고 그 얘기도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기구 의원님도 당진 땅을 한 톨도 안 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뺏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평택항 배후부지에 제방이 다 옛날부터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매립하려면 이 준설토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육지 흙을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20-30년 뒤에도 할 수가 없다. 준설토가 없어. 성토량이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 이게 평택시의 지금 최대 난제가 그거예요. 평택시의 최대 난제가 그거고 희망사항이 어떻게 하면 빨리 매립을 해서 당진 땅을 뺏었으니까 저걸 활용하려고 하죠. 평택시에는 저게 아주 최고의 원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당진에서 태클이 걸리니까 이게 평택시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건지 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 연육교 다리가 놔지면 무슨 얘기가 있냐, 평택에서 자기들은 야산이니까 흙이 없어요. 이게 연육교가 완공이 되면 당진 산을 갖다가 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당진 시민들이 행정에서 진짜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사항은 관철이 되도록 지도도 이제 노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해처리장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발전소 해처리장이 성문 방주제 뒤에 60만 평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계속 포타메시가 이제 매립해서 들어오죠. 근데 이 발전소가 석탄 화력이 4호기까지 폐쇄가 이렇게 되고 발전량이 줄다 보니까 포타메시가 적어요. 그건 다 매립이 안 돼. 그래서 이 준설토, 가스공사 준설토를 그쪽에다 매립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합의가 됐었어요. 발전소도 합의가 됐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게 규정이, 그렇게 규정이 어려워. 근데 이 해처리장 해처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이 허가사항을 또 변경을 해야 된대.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되고,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쪽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 이제 해야 되는 건 제가 직원들한테 지시도 있는데, 그러면 니들 60만 평을 매립도 못 하잖아요. 파타미시도 안 나오지. 또 준설이 안 되지. 그럼 흙으로 매립해야 하는데, 그럼
내놔라 시한테. 어차피 매립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지금 옛날에 협약할 때 그걸 했었어야 돼요. 매립이면 당긴으로 귀속하는 거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거를 지역 주민이 공론화 시켜서 해처리장을 당긴해서 시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예, 그런 게 이제 아니 그거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당긴에 오질 않고 규정상 이제 공유소유 매립법에서 이제 지분으로 가죠. 그런데 국가 귀속이 되는데 당긴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당긴에서 그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죠. 그런 쪽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끝에 제일방송 장희창 국장님. 네, 시장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제일방송 편집국장 장하창입니다. 성문 3단의 그 YK 스틸 신성루산 변전소에서 YK 스틸까지 154kV의 소금의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금강 유역 환경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제 환경청에서는 지중화를 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당진시에서는 철탑을 14기를 사업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지시 줄다리기 행사장 내년이면 10주년이 되는데 거기 주차장 관련해서 행감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0억을 내년에 집행을 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기존 부지 말고 주차 타워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YKST 철탑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그 YKST에서 이제 이 송산 2산단까지 이제 3, 4호가 계획이 돼 있죠. 그게 이제 송문산단 거쳐서 이 GS까지 선로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추가로 이제 전력 기본 계획에서 이제 그 안전에서 하는 건데 이 금강청에서는 지중화 해라 이렇게 됐었어요. 지중화 해야 된다 의견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 지중화 하기 어려운 구간이 이 역천에서 내려가는 이 하천 있잖아요. 하천에 이 깊이가 있으니까 지중화가 어렵다 해서 고기만 빼고 이제 지중화로 결정이 됐었어요. 처음에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고기가 4기인가 5기 정도 이 하천 밑으로 지중화 그러니까 고기만 철탑으로 이렇게 이제 됐었죠. 뭐 금강청에는 의견이니까 법적 뭐 구속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자 했죠. 했는데 또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제가 기억에는 현대제철 쪽에서 이산단에서 접합 지점에서 그게 지중화로 하면 그 시설을 바꿔야 된대요. 그 변전 시설을 접합 지점에 그게 1,000억에서 2,000억이 들어간다. 2,000억이 들어가서 도저히 자기들은 부담할 수가 없다. 여기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한전 싸우고 또 YK 스틸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설을 교환을 안 하고 철탑으로 하면은 그게 투자를 안 해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 그래서 이 성문 쪽, 방주제 쪽에 제방 쪽에 철탑을 몇 기를 더 놓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지원 차원에서 그 얘기가 나왔죠. 나와서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게 이제 금강청에서 지중화로 가라고 했었는데 철탑으로 가면 이제 직원들이 문제가 이행을 안 했다고 징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인가? 그 무슨 위원회에서 했죠? 위원회에서 민원 무슨 위원회에서 철탑으로 가도 좋다. 그거를 통과가 됐고 또 도청 감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철탑으로 좋다. 그래서 이제 철탑으로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종 개발 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개발 행위가 늦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철탑이 서로가 이게 철탑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철 옆에 도로를 타고 가야 돼요. 지중화로. 현대제철에 태클이 걸렸어. 현대제철에서 거기로 가지 마. 가면은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지중화 터널이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현대제철에 태클이 걸려서 노선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한전하고 YKST라고 노선 나중에 논으로 결정됐죠. 지중화로. 그렇게 결정된 다음에 시에서 개발 행위를 해줬죠. 실무진에서.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시 줄다리기 주차장은 사실상 작년에 제가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실무진은 세우는 걸 반대했어요. 왜? 지역에서 트러블이 있다.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다. 사야 된다. 사지 마라. 서로가. 그래서 세워도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기시 줄다리기 하는데 예산이 수립해서 안 된다고 예산을 안 세워서 주차장을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지역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주차장을 못 하냐. 그런 사고를 왜 가지고 있냐. 예산을 세우면 지역 주민들끼리 피 터지게 싸울 거 아니냐. 그럼 해결되잖아.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줘. 그래야 해결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아니나 달러 싸우죠. 아직까지 덜 싸웠죠. 또 의회에서 부결됐죠. 부결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저는 이번에 이제 조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행정감사 질의 때 저한테 직접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적도를 안 봤어요. 저도 이제 챙기지 못했지. 큰 틀만 이제 지시를 했죠. 예산만 세우라고. 근데 사실상 50개 과니까, 팀이 한 250개 팀이니까 저희가 거기 디테일하게 하나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도를 봤죠. 봤더니 그 문제되는 사람들 땅은 4,000평, 광산김씨 정중 땅 그쪽은 10,000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말했죠. 아니 광산김씨 여기는 다 합의가 됐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4,000평은 놔두고 광산김씨 거 먼저 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 10,000평을. 그런데 뭐 설계 얘기고 경사도 얘기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직원들 보고 막말하겠는데 당장을 하고, 당장 추진하라고 했으면 됐어요. 했으면 됐는데 직원들이 그걸 못 한 거야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해결된 뒤부터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유네스코인데 10주년. 제가 그랬어요. 내년도 유네스코 도지사가 더블로 예산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무 늦었잖냐. 빨리 추진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는 무슨 일이 있도록 주차장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에
내년도에 계속 뭐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네. 가능하니까요. 네, 뭐 주차타워나 이런 것은. 주차타워 안에도 만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광상림 씨는 판다고 했으니까 감정평가에서 하면 되지. 렌지라고 말하는 네? 렌지. 네? 그러니까 도로가 없는 렌지. 아니 도로는 있죠. 도로. 도로 협의가 안 돼 있다고 작년에 이제 그 문화공원까지는. 아니 지금 도로가 좁죠. 도로가 산이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일방통행하면 돼요. 그 도로가 현재 도로도 쓸 수 있죠. 그 도로에서 만평을 주차장을 쓸 수 있고 거기에서 되도록 나오지 않고 불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일방통행 시키면 되죠. 그건 문제가 없죠. 그리고 도로도 이제 협의해서 도로까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죠. 예.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장시간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동안 발로 뛰었고 앞으로 2년 동안도 발로 뛰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최고 발전하는 도시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당연히 최고 발전한 도시 또 정주 여건을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해서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선 8기 당진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